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호갱이로 시장 붕괴 막으려고 또 영끌해서 사라는 이야기. 자, 오늘의 주제예요, 이게. 최근에 강남이 뭐 전체적으로 빠지는 건 아닌데 단지별로 급락하는 단지들이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얼마나 빠져서 호가가 떨어져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강남구 개포동에 개포주공 6단지 전용 83, 한 32평 되는 거죠. 지난해 12월에 19억에 매매가 되었다고 그래요. 2022년 1월에 28억, 그러니까 9억 원이 하락했다라는 거야. 자, 한 근 1년 만에 9억 원이 하락했다. 자, 9억 원의 공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억 원이면 한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야. 자, 이거는 우리가 28억은 버블이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른 아파트의 단지들도 다 비싼 거야. 자, 이런 인식이 매수자에게 확산이 되겠죠. 이런 호가, 이런 거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지 가서 뭐 2, 3억 빠진 거 사면은 물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보시죠. 송파구 잠실동의 우성 4차 전용 115제곱미터. 자, 기존 신저가가 뭐 그 전에 이제 또 거래가 된 게 있었죠. 19억 8천만 원. 2022년 5월보다 5억 3천만 원 정도 하락한 14억 5천만 원. 12월에 거래됐다. 한 5억 3천 정도가 빠졌다. 자, 빠지면 9억, 5억이야. 자, 강남 아파트 지금 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아파트의 특징이 뭐예요? 오래된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전세 가격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강남도 이렇게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규제 완화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경제 정책은 무조건 부동산 규제 완화야. 뭐 다른 게 없어. 그죠? 반도체 뭐 세제 혜택을 준다. 뭐 그런 거 외에는 그냥 부동산 시장에 다 목을 메고 있어. 특히 추경호 부총리가. 자,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주재해서 비상경제장관을 해서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새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조정지구 외, 그러니까 비조정지구에서는 이미 3년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정지구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2년 안에 팔아야 돼. 조정지구 안에서는. 자, 그러니까 지금 조정지구가 어디가 남았어요? 강남, 상구와 용산이 남았죠? 자, 그러니까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강남, 상구와 용산에게 혜택을 주는 거야.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강남 일병 살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자, 앞에서 봤듯이 강남의 집값이 지금 막 개하락 5억, 9억씩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아유, 이러면 이거 진짜 아파트 가격에 버블이 붕괴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강남도 분양이 안 되고 그 밖에 뭐 수도권, 뭐 서울 도심, 뭐 지방은 말할 것 없이 다 시장이 분양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 부도 나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렇게 판단해서 추경호 장관이 이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강남은 떨어지지도 않았어. 이런 징조가 보일 뿐이지. 자, 그러니까 항상 너무 빨리 이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야.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들이.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이야. 옛날엔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뭐 강남에 있는 집값도 안 팔리는데, 집도 안 팔리는데, 그죠? 자기들 집은 지금 비싸게 내놨잖아. 금매로 내놓으면 팔리는데 지금 뭐 비싸게만 내놓고 있잖아. 안 팔리는데 그걸 팔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주택을 살 수 있을까요?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야. 기존 주택이 안 팔리니까. 그렇다고 그걸 금매로 팔고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비싸게 사겠습니까?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한 대책은 어떤 심리적인 안정은 줄 수 있죠. 그러나 별 효과는 없다. 자, 최근 강남 아파트 폭락 위기감, 거래 단절 그런 그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9억 원, 기본공제가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조정지역 대상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규제 완화도 강남 맞춤형이죠. 1월 3일 대책은 둔촌주공형 맞춤형 대책.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규제 대책은 쉽게 얘기해서 무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대책이고 오히려 다주택자들, 특히 강남 준강남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대책들만 나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 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간이 2년이면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매로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3년이 되니까 금매로 안 내놓을 수 있잖아. 금매가 쏟아지지 않게 정부의 규제가 도와준 거야. 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고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는다. 자, 그리고 이런 법은 12일부터 발표한 날부터 바로 소급 적용과 체준돼. 적용도 잘해줘요. 정부가 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런 대책을 또 발표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제가 그래서 호갱이를 동원해서 시장의 급락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주제를 서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대책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자, 보시면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건 DSR도 무너진 거야. 그것도 배제하겠다는 얘기야. 자, 문제가 있죠. 자,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되는데 그간 대출을 가로막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 실수요층들 많이 이용하라는 거야. 5억 원까지 대출해 줄 테니까. 자, 어떤 주택이요? 9억 원 이하의 주택들. 9억 원 이하의 주택. 자, 지원 대상은 주택가 9억 원 이하. 그리고 본인 배우자 합산 소득 제한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든지 상관없다. 자,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다소간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0.9포인트 정도. 자, 어떤 데 사용할 수 있냐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용할 때,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상환용도. 기존에 이제 고금리로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저금리, 예를 들어, 자, 특례 보금자리론이 쌀 수 있으니까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자, 그럴 때 세 가지 용도를 활용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는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때 이 보금자리 론을 사용할 수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 론을.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 또 이건 또 2년이야. 3년이 아니고 2년 내에 처분할 때. 자, 이러신 분들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금리와 주택의 가격이죠. 자, 대출 한도는 LTV 최대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이내에서 DTI 최대 6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은 4.65에서 4.95. 그러니까 한 4.78 정도. 일반형은 4.75에서 5.05. 그러니까 일반형은 그냥 한 5%라고 계산하고 우대형은 한 4.7%야. 이게 금리가 싸다고 생각하세요? 특례니까 싸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싸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최근에 그 은행들,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은행들이 한 6%가 안 넘어요. 예전에는
하단이 5%에서 상단이 8%인데 상단 8%를 적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뭐 제2금융권에 굉장히 신용 상태가 안 좋다. 자, 그럴 때는 8% 적용하지만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5%에서 6% 사이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굳이 이야기하면 한 1% 정도 싼 거야. 그리고 우대형까지 가면 한 1.23 정도 싼 거야. 자, 1.23 정도 싼 금리에 지금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안 사겠죠? 왜 그러냐면 특히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굉장히 버블이 많이 꼈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그 연끌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갔잖아.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예전에 그 2021년도에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뭘 줬어요? LTV 완화를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엄청나게 연끌해서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버블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 사건과 이것과 연결을 시키면 돼. 지금 그때 LTV 규제 완화, 9억 이하의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렸잖아요. 물려가지고 그때 대출을 한 70%, 80% 받았어.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9억짜리 아파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6억에 거래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4억에 거래되거나 수도권 송도 같은 데에서는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매수자가 또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칼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줄 테니까 가서 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가서 떨어지는 칼날을 이 금리를 줄 테니까 가서 사라는 얘기야. 한 1% 정도 싼 금리를 줄 테니까 사라. 여러분 같으면 가서 사겠어요? 물론 가격이 저렴하면 사죠. 그러나 가격이 뭐 1억 빠지거나 뭐 2억 빠지거나 그러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은 살 때가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는. 반토막 난 아파트야 가서 전세가율 뭐 80%가 나온다. 그러면 이 금리를 가서 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온 거예요, 지금. 문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또 연끌을 하는 게 문제죠. 그죠? 젊은이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예를 들어서 9억짜리가 6억 됐어. 그러면 대출을 5억을 준대잖아요. 5억 주면 내가 1억 가지고 살 수 있잖아. 또 연끌하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또 연끌해라. 자, 그러나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야. 옛날에 살 때는 그분들이 연끌할 때는 2.5%, 3% 이하에서 샀잖아. 그런데 지금 연끌은 예를 들어 5억 원을 5% 이자를 받아봐. 얼마예요? 원리금으로 내면 원리금 상한 들어가면 한 300만 원 이상을 내야 돼. 5억 받으면. 이자만 내면 한 40만 원, 한 30만 원 그 정도를 내야 돼. 여러분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신혼부부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낸다. 원리금으로. 5억 대출 받아서 또 연끌에 샀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어렵겠죠? 그죠? 자, 총 지원 금액은 1년간 39조 6천억 원이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금융 웹을 통해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금융권에서 이런 상품이 나왔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에다 상품을 만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융권에 은행에 돈이 없으면 이런 상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파트 거래가 되질 않잖아. 그리고 전세 거래가 되질 않잖아. 전세 대출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돈은 쌓여 있어. 근데 돈을 굴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고 해서 생색을 내면서 나온 거야. 그런데 이게 실제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 요즘 전세자금 대출, 뭐 주담보 대출 받으면 금리가 저번 달보다 많이 떨어졌어. 대출 수요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떨어진 거야. 요즘 그 예금 금리도 떨어졌잖아요. 똑같이. 그죠?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있어. 은행에 수요가 없어서.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품이 나온 거야.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도 5% 초반대에 받을 수 있어. 지금 은행에 가시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에 솔깃하면 안 되고 또 이런 상품이 나왔다고 투기꾼들은 또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또 호갱이 손님들이 또 내 물건을 사주러 들어온다 이거야. 여러분 속 좀 아셔야 돼.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야.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로 들어가서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하고 자산은 감소하는 그런 시기로 갔다니까. 그런 시기에 왜 빚을 내서 5% 이상의 금리에 빚을 내서 또 연끌을 하냐고.
절대 하시면 안 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비중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전체의 34%, 전국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의 80%.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또 살 것도 별로 없어. 거품이 아직 빠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거품이 빠지지 않은 가격에 산다라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많은 호갱이 손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이 또 우려가 되죠, 벌써. 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한 68%, 5대 광역시는 93%. 그러니까 지방과 광역시에서 잘못 사면 또 영끌해서 사면 꼭꼭제 물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당수의 경우에는 5%대의 금리를 적용받기에 현재 금리와 비교해서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야. 전문가들 이야기도. 지금 현재 금리가 실질적으로 주담보 받는 금리가 5%대거든요. 자, 이건 부동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월드뱅크의 총재가 침체 위험이 크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글로벌 성장률이 3.0이었는데 그걸 1.7%로 내렸어요. 여러분, 1.7%면 극심한 경기 침체야. 그리고 1%대 이하 0.몇 그거는 금융위기야.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코로나 팬데믹, 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30년 중에 가장 낮은 성장폭이 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다가, 자, 금융위기, 이런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자본을 자기의 그 나라, 선진국으로 미국이나 뭐 유럽으로 다 빨아 들여갈 거란 말이야. 그럼 신흥개도국은 막대한 채무 부담과 투자 유축을 겪으면서 수년간 저성장을 겪을 거라는 얘기야.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세계의 경제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물가 저금리의 시대는 끝났다. 고금리 고물가의 시대로 간다. 자, 그런 맥락과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월드뱅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경기 침체가 오고 고물가로 간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지 뭐가 스태그플레이션이냐고. 그죠? 눈앞에 와 있다. 눈앞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무조건 이 자산을 축소해야 돼.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축소해야 돼. 자, 월드뱅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죠. 미국이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다. 복지도 해야 되고 국방비도 늘려야 되고. 자, 그러다 보면 채권의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어쨌든 그 재정을 늘리다 보니까 시중에 나간 돈은 또 긴축을 해야 되잖아.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고 강달러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투자가 감소된다. 신흥개발국 같은데.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는 계속되고 중국은 성장이 분명히 둔화된다라는 게 세계 석학들의 의견이고. 자, 이건 뭐 여접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월드뱅크는 지난해 고강도 통화 긴축을 단행한 미국 같은 경우엔 2.4%에서 0.5%. 미국이 0.5% 성장이라는 거야. GDP 성장이. 자, 유럽은 1.9%에서 0%. 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야. 자, 중국은 성장률을 좀 높게 봤어요. 작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올해는 4.3% 성장을 회복할 거라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패드는 긴축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이 늘어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패드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패드는 긴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계속 2%를 강조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 금리 인상은 계속 불가피하다, 뭐 낮출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일단 이 패드의 얘기를 믿어야지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위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이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 굉장히 전문 지식이잖아, 이런 게. 그죠? 전문 지식이야, 이런 게. 이 경제의 어떤 이 매크로를 분석해야 되고, 그걸 그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 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모른다고 그냥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자, 정부는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알 거 아니야. 이 경기 침체로 가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면 건설사 망하니까 규제 완화 제스처를 줘서 일반인들한테 자꾸 집을 사라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호갱이가 되라는 얘기야. 가서 고분양가에 집을 사라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서울 수도권에 그 10억이야. 10억에 분양하니까 다 미분양이 나잖아. 대단지에. 왜 그게 미분양이 나겠어요?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래. 내가 그 대출을 받아서 30% 50% 받아야 될 거 아니야. 3억 5억 받아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시장을 떠나는 거야. 자, 그런데 9억 이하에 받아라. 여러분 9억 이하의 주택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거 못 사요. 9억인데 5억을 받으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5억이면 그거 어떻게 돈을 내냐고. 그런데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 내가 다니는 직장도 위험해. 내년에 진짜 얼마나 기업들이 구조조정 들어갈지 몰라. 자, 지금은 자산을 축소해야 된다. 빚이 많은 분들은 1주택자라도 팔아야 돼. 그리고 레버리지도 축소해라. 자, 이런 전략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돼. 이게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른다는 거야. 일단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근데 나는 대출 환불 능력이 있다. 그리고 금매가 아주 진짜 엄청난 금매물이 나온다. 그런 물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